송은재TV 시작합니다. 지난 2021년 송영길이 민주당의 당대표로 될 당시에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당시 전당대회에. 막판에 송영길이 되느냐 아니면 홍영표가 뒤집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거 결과 표를 깨고 보니까 0.59%였습니다. 송영길과 홍영표의 득표율 차이, 송영길은 35.60, 홍영표는 35.01, 0.59%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은 지금은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를. 민주당은 아직 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이 당시에 돈을 뿌렸다. 지금 현재 검찰에 드러난 것만 40여 명, 최소한 40여 명 9,400만 원이 뿌려졌다. 이정근으로부터 드러난 이정근의 휴대폰 포렌식을 하니까 3만 건에 가까운 녹취록이 있었다. 이 송영길의 측근들입니다. 이정근 마찬가지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현역 의원에 대한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정근은 현재 잡혀 들어가 있고 1심 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내용은 언제나 생생합니다. 이정근 게이트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정근의 녹취록에서 나온 것, 노웅래도 이정근의 녹취록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천만 원이죠, 뇌물.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취록에 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녹취록 내용에 봉투 10개를 만들어라, 봉투 10개를 전달했다. 그 다음 송영길의 보좌관에게 이제 보고까지 합니다. 이정근이 전달을 했다. 윤관석에게 전달을 하고 윤관석이 이제 나눠주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돈을 만든 사람까지 등장을 합니다. 강래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의 또 다른 측근입니다. 강래구가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윤관석에게 전달하고 이정근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윤관석이 돈을 나눠주는 방법. 물론 조택상도 등장하고 이성만 의원도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40명 넘게 9,400만 원의 돈을 살포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돈을 살포하지는 않았을까? 당연히 드는 의문입니다. 마지막 막판에 뒤집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거든요. 홍영표가 뒤집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송영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에서 개파가 뚜렷하지 않는 송영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돈 살포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돈이 살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정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어서 윤관석 등에 대해서 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된 내용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된 것이다. 판사가 충분히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송영길은 지금 프랑스에 있는데 역시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이정근, 자신의 측근인 이정근의 일탈을 관리, 감시하지 못했다. 그 다음 이번 수사는 윤 정부의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검찰이 쥐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비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검찰이 쥐고 있는 자료, 수사 자료는 얼마나 될까?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이 가장 두렵고 아픈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현근택을 비롯해서 많은 변호사들을 동원을 해서 알아내고 싶어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이 도대체 대장동 비리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증거를 갖고 있느냐거든요. 지금 송영길로서는 일단 이정근에게 덮어씌우기,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얼마만큼 이 수사 자료 확보하고 있느냐입니다. 단지 이정근에 대한 이 녹취록만으로 모든 증거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정근의 녹취록이 나오면 지금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30여 곳에 대해서. 그 녹취록에 근거해서 검찰이 계속 많은 수사들을 펼쳐왔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래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체가 이제는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방탄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괴멸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을 넘어서 이젠 민주당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현역 의원들이 만약 사법 이 리스크에 연루가 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거의 괴멸되는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제 농례 6천만 원은 뭐 지나간 일이 됐습니다.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모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텐데 모두 지금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모두 표결을 해야 되느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도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괴멸이다라고 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송영길이다. 송영길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이 지금 뭐 수사가 풀리지 않는다.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모든 게 마지막 이재명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 수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국은 송영길을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뭐 충분히 현재로서는 가능한 대목이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수사는 이제 검찰로서는 여론전으로 봤을 때는 이 이정근, 송영길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여유를 두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때 치열했습니다. 지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마지막에 이 송영길이 되느냐 아니면 홍영표로 집결하느냐 친문표가 이 친문이 최대 개파인데 소위 송영길의 그 이름값 그런데 막판에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송영길이 대규모 돈 살포를 했다. 당내 경선에서 굉장히 치열하다 이럴 때는 후유증이 꼭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돈 살포, 부정선거 여기에다 또 치열한 그 경선 지나고 나면 당내 갈등을 빚는 이런 후유증들이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런 상황인데 뭐 국민의힘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제 김기현과 홍준표가 정면으로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감정 싸움입니다. 홍준표 상임 고문 자리를 박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당내 분란이 생기게 되면 이 참 언제나 양비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김기현 뭐 모두 잘못했다. 뭐 전광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쪽도 나쁘고 저쪽도 나쁘다라고 하면 해법을 찾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광훈 문제도 마찬가지고 김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으냐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기현의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까지 나오는 이런 마당입니다. 홍준표에 대해서는 홍준표도 뭐 일정의 지지 세력, 확실한 극렬 지지 세력도 있습니다. 홍준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벼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MBC 100번 토론에 나가서 유시민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보니까 그런 정치 초보에게 어떻게 뭐 노련한 정치를 기대하느냐. 자기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으면 대통령이 됐으면 노련한 정치를 했을 것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김기현에 대해서 거의 감정적으로 어제는 또 자신도 열을 받으니까 당대표 되지도 못할 걸 당대표로 만드니까 뭐 뒤통수를 친다 이런 식의 전형적인 홍준표식의 참 욕설입니다. 막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이 홍준표의 상임 고문직을 박탈한 것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경고를 하고 훨씬 심각한 징계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사실은 김재원에 대한 징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재원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처음부터 했더라면 김기현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불거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김재원을 다시 또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징계하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경고까지 하고 본인이 지금 한 달 자숙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또 징계를 올린다라는 게 상당히 좀 우스운 상황이고 지금은 뭐 홍준표와 김기현이 무슨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홍준표는 앞으로 아마 더 떠들게 될 겁니다. 이 지금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까지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선을 긋고 어디까지 안고 갈 것이냐. 총선 전에 모두를 안고 가는 것이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선을 긋는 것을 그어줘야 이제 더 많은 지지자가 생기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원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정체성에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유승민과 선을 그어야, 유승민에 대해서 칼을 내리쳐야, 유승민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하는, 처리하는 그 리더십을 보고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승민을 치면서 잃어버리는 지지율이 있겠지만, 이래서 어디까지 선을 긋고 어디까지 안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김기현이 정확하게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야 하는 부분이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김기현 지도부 이 리더십으로 총선 전체적인 전략을 짤 때다. 김기현 리더십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김기현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에서 필요한 많은 전략적 자원들을 투입할 때다. 그렇게 본다면 해법이 중요합니다. 뭐 문제의 원인, 성격, 어디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홍준표가 선을 넘었다. 너무 과도했다. 특히 김기현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조롱하는 듯한, 자신의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으로 자신이 잘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서 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자신도 느낄 겁니다. 100분 토론에서 자신이 한 말은 굉장히 너무 나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는 분명하게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뭐 유승민, 이준석 등은 안철수까지 지금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짠 다음에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정해야 하고요. 계속 전광훈 목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전광훈 목사가 소위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엄청난 이 보수 우파의 힘이 되었다. 엄청난 또 앞으로도 힘이 될 것이다. 지지세를 확장해 줄 것이다.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총선에 개입하는 듯한, 누구를 뭐 잘라라, 물론 그게 감정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총선에 개입하는 듯한, 또는 국민의힘이 종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자신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갈 필요가 있다. 그걸 선을 긋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김기현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많은 지금 흔들리는 부분을 수습하는, 그 수습하는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무게를 싣고 전체 상황을,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명문대학이죠.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입니다. 딸이 합격을 했다. 굉장히 재원은 재원인 모양입니다. 여러 군데 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명문대에. 그런데 이걸 주로 미국 쪽에, 미국 거주하는 한인 여성 커뮤니티,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주요 명문대학 30여 곳에 이 한동훈 장관의 딸 가짜 스펙이다, 입학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운동에 나섰다. 자기들끼리는 뭐 행동하는 양심이다. 미국 대학 어디에도 못 붙게 해야 한다. 한동훈 딸이. 지금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민주당의 4명의 의원이 양이원영을 비롯해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지금 미국에서 이 대학에서 보면 이 뭐라고 할지 참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이걸 비판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민망하고 얼굴이 화끈해지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모두 지금 거짓으로 다 드러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 딸이 송도국제학교에서 4년 동안 재학하면서 내내 7점 만점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서도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딸이 인사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 친척들, 소위 이모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모냐 이모냐 뭐 그 이야기인데, 친척들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그 숙비를 쓰고 논문을 쓰는 그 연습 과정에 있었던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드러났고, 굉장히 지금 공부도 잘했다라는 게 드러나 있는데
물론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동훈의 딸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 30개 대학에 한동훈의 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짜 스펙이다. 뭐가 가짜인지 전혀 근거도 없습니다. 국제 청원 사이트 체인지라는 곳에서도 지금 쏟아붓고 있다 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딸의 입학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들을 청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제적인 망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재원이어서 이게 지금 시기 질투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게 조국의 딸과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의 딸은 지금 근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정당, 정치 부분을 취재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이고. 전체적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괴멸하고 있다. 상대적이니까 한쪽이 괴멸하면 한쪽이 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불행 이후에 민주당이 굉장히 오랜 기간 괴멸하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어서 문재인이 집권에 성공하는 이걸 보였는데 결국 또 민주당이 괴멸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이 기회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더 나은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